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도 많이 덥고 밖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 또 딱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생각톡을 보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기가 땅이 있는데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6m 떨어진 지점에 돌이 떨어지니까 이제 물결이 점점 동심원을 이루면서 점점 원이 커지겠죠. 자,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동심원이 몇 초 30cm씩 커진다고 합니다.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요 땅하고 만나게 되겠죠. 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탐구 1번. 물결이 호숫가의 직선 부분에 처음으로 닿는 순간은 몇 초 후인가? 지금 1초에 30cm씩 커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몇 초가 지나면은 6m까지 될까요? 6m는 600cm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30에다가 20을 곱하면 600이 되기 때문에 20초 후에, 그러니까 여기 탐구 1번은 20초가 답이 되겠습니다. 탐구 2번. 물결이 호숫가의 직선 부분에 닿는 순간의 물결의 반지름의 길이. 자, 물결, 요 동심원이라고 하죠. 점점 커지다가 이만큼 딱 됐을 때의 동심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6m겠죠. 그래서 6m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원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원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원이 요 직선에 닿지 않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 닿게 되겠죠.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즉 원이 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왔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일단 첫 번째. 자, D하고 R이 나왔어요. 그러면 D하고 R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D라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과 점이죠.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다음에 R은 원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는데요. 자, 지금 요 직선하고 요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D예요. D의 길이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D가 R보다 작아요. R이 D보다 크죠. 그때는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D하고 R하고 같은 경우, D가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도 R 똑같죠. D하고 R하고 같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즉, 접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 D가 R보다 크다. 자,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D가 이만큼이에요. 반지름은 이만큼이죠. D가 더 크다는 뜻은 이 직선이 이 원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1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했으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D하고 우리 R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D하고 R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D를 먼저 구해볼게요. D라는 거 확실하게, D라는 것은 원의 중심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럼 일단 이 원의 중심은 0,0이에요. 그리고 직선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다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모양이 바뀌겠죠?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D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있죠.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a가 1, b가 1, c가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어차피 여기 0이니까 0이 되니까 안 써도 되고요. 여기 c는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2 그래서 루트 2 루트 2 또 약분도 하니까 d는 루트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여기는 2라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2겠죠. 반지름은 루트 2, r은 루트 2예요. 자, 근데 d하고 r을 구해보니까 둘 다 똑같이 루트 2가 나왔네요. 그래서 d하고 r은 서로 같다. 아까 d하고 r하고 서로 같을 때는 어떤 경우였죠? 다시 한번 살짝 뒤로 가면 d하고 r하고 서로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d하고 r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어요. d하고 r. 자, 만약에 d하고 r이 있으면은 r이 크다. r이 크다. 어떤 경우죠? r이 더 커. 그림으로.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r이 더 크다는 뜻은 이런 상황이죠. r이 이만큼이고 d는 이런 상황이죠. d가 더 작으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d, r. d가 더 크다. d가 더 크다. d가 더 이게 d예요. 그죠? 이게 d. 여기 r. d가 더 크니까 만나지 않는다. d하고 r하고 서로 같다. d도 여기, r도 여기 서로 같은 경우니까 접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자, 문제 1번은 한번 볼게요.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자,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직접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좀 긴 식이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현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는 d하고 r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공부했는데 이건 다른 방법이에요. 자,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 자, y는 mx 플러스 n, 기울기가 m, y절편이 n인 직선이 있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 우리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2개죠. 접할 때는 교점의 개수가 1개였고 안 만나면은 교점의 개수는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 1, 2를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순서쌍의 개수와 같다. 그러겠죠. 만난다는 게 둘 다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 y의 순서쌍 x, y. 그래서 자, 2를 1에 대입하면 자, 연립방정식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갖고 요 아래에 있는 y는 mx 플러스 n을 y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y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 식을 전개를 하고 또 r제곱도 그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생겼죠. 자,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여기 새로 생긴 2차 방정식의 모모의 개수와 같다. 실근의 개수와 같아요. 자, 2차 방정식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은 이 원하고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면 접하는 경우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면 그때는 원하고 직선은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나왔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번엔 두 번째. 아까는
D와 R과의 그 식에 의해서 그 위치 관계를 또 판별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뒤로 가면 연립을 해서 새로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2차 방정식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은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마다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 그랬죠. 즉, 이 식의 판별식, 새로 생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의해서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은 원하고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요. 판별식이 0이다 하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D와 R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렇게 아까 연립을 해서 새로 생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D와 R과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게 있고, 그리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풀이 1은 D와 R과의 관계,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D하고 R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때는 R이 더 큰 경우예요. 그래서 D가 R보다 작다.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이 직선, 즉 이것을 y를 넘겨서 x-y 플러스 k는 0. 직선이 있고 요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거리가 라고 했는데요. 이 거리는 d를 의미해요. 그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반지름은 2예요. 2. r은 2가 되겠죠. 2보다 작다. 2보다 작아야 하므로, 자, 그러면 d를 구해야겠죠? d는 어떻게 구할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그리고 ax1, by1, 어차피 0이니까 없어지고요. k가 남아있어요. 절대값 k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2보다 작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2를 곱하게 되면은 절대값 k가, 잘 보이나요? 절대값 k가 2 루트 2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루트 2를 곱하게 되니까. 즉 k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고 2 루트 2보다는 작다. 이 식을 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죠. 판별식을 이용할 때는 이 원과 직선을 보고 이 직선 y는 x 플러스 k 이 식을 y에다가 대입을 하게 돼서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직선을 이 원에 대입하면 y에다가 x 플러스 k를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전개를 하고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 또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죠. 맞나요? 자, 즉 d 판별식을 구해보면, 자, 지금 이 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b제곱 x의 개수가 2k입니다. 2k 제곱을 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4ac, a는 여기서는 2가 되고요. c는 여기 x가 없는 부분 여기 k제곱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4k제곱 여기 4하고 2하고 곱하면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8k제곱 또 전개하면은 32가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 당연히 해야겠죠.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32 이렇게 돼요. 판별식 구했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만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뭐 k제곱이 8보다 작다가 나와서 k는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고 2 루트 2보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2 루트 2보다 작게 된다. 물론 답은 똑같게 나오겠죠. 선생님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일단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2번. 자, 이 원과 직선이 있어요.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시오. K가 어떤 값이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자, 이것을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욕심이 있다면은 두 가지 방법 다 사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은데, 최소한 한 가지 방법은 꼭 사용을 해야겠죠. 욕심 있으면은 두 가지 방법 한번 다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처음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또 두 가지가 있었죠. D와 R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었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총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아마 프린트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말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 글 위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한번 써주세요. 프린트에다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원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 하면, 기울기가 3이면 기울기가 x가 한 칸 가고 y는 3칸 가겠죠. 이게 기울기가 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기울기가 3으로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답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가 m이라고 나와 있으면 일단은 y는 mx까지는 일단 쓸 수가 있겠죠. y는 mx. 직선이니까 일단 y는 mx 플러스 y절편은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일단 n이라고 쓰고요. 기울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y절편 n만 구하면은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답인데 n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n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여긴 보니까 D와 R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었네요. 자, 그러면 D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은 R.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 자, 이것을 Y를 또 이항시켜서 이렇게 쭉 어쩌고저쩌고는 0 이런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루트, 여기 x의 개수가 m,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각각 제곱을 하면 m제곱 1 더하게 되는 거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어차피 x1, y1이 0이니까 어차피 의미 없고요. 여기 플러스 n이 있죠. n. 이렇게 됩니다. d를 구했어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n. 이 직선이 원에 일단 접하려면은 D하고 R과의 관계로서 D하고 R하고 서로 같아야 됩니다. D하고 R하고 서로 같아야 되므로 이게 D예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은 R하고 같다. 이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그래서 절대값 n, 우리는 n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마무리.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n은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그대로 써줘야겠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는 n을 구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n을 구했어요. 그래서
n자리에다가 이 식을 넣게 되면 따라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게 결과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만약에 이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다면은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뭐 할만은 하겠지만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은 금방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일단은 선생님은 이 공식을 꼭 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자,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r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3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원이 있고, 자, 이번에는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 자, 그러면은 뭐 2번 같은 경우 이번엔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여기에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y 마이너스 3y는 이렇게 하지 말까요? 다시 3y는 x 플러스 7. 그래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7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거하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두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죠. 자, 그리고 이 원에서는 반지름은 1이 돼요. 자, 지금 어쨌든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y는 어떻게 되나요? 불러보세요. 시작.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m이 마이너스 3이에요. m.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r은 1이니까 뭐 굳이 쓸 필요 없고요. 루트 m제곱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에서 1을 더하니까 10.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 1번은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원의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라 하면요. 원이 있으면은 이 원상의 하나의 점, 뭐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여기가 좌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하나가 나옵니다. 한 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유도하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가, 자, 이 점 P는 접점이에요. 그리고 요 프린트 위에다가 접점이 주어진 경우라고 또 써주세요. 선생님이 요거를 또 쓰지를 않았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접점이 주어진 경우라고 써주세요. 접점을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원의 중심 0,0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접점이 P, X1, Y1이에요. 자, 점 P가 아닌 접선 위의 점을 Q, 그러니까 이 점 빼고 요 접선상의 점을 Q라고 잡았습니다. Q를 X, Y라고 하면,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이 O인데요. O, P, Q, 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므로 OQ가 지금 빗변이에요. 빗변. 그래서 OQ의 제곱은 나머지의 변 OP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PQ가 되겠죠. PQ의 제곱의 합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겠죠. 자, 그래서 즉 하고 여기 쭉 식이 있지만 이 식을 전개한 거예요. OQ의 제곱. OQ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가 이제 사라진 경우겠죠. 그러면은 x에서 0을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에서 0을 뺀 거의 제곱.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OP의 제곱 마찬가지예요. OP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그리고 PQ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에서 y1을 뺀 거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자가 좀 쭉 있어서 그렇지. 단순합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러는데 쭉 전개해갖고 동력끼리 계산하고 하면 이런 식을 구하게 돼요. 혹시 시간이 나면은 혹시 직접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식을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점 P는요, 원상에 걸쳐 있는 점입니다. 원에 걸쳐 있어요. Q는 아니죠. 원에 걸쳐 있지 않죠. P는 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P의 좌표를 요 X, Y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X 자리에다가 X1, Y 자리에다가 Y1을 넣을 수가 있죠. 이 원을 지나가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X1을 넣어요. 그래서 X1 제곱 플러스 Y 자리에다가 Y1을 넣습니다. Y1의 제곱은 Y제곱이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이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우변을 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똑같네요. 여기 똑같네요. 그게 바로 r의 제곱입니다. r의 제곱. 이 자리에다가 r제곱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1 x 플러스 y1 y는 이게 r제곱이다. 자, 이게 결과예요. 다시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 x1, y1이라는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꼭 기억해 줘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만약에 외우고 있지 않다면 이런 상황을 계속 또 직접 풀어야 되니까 시간도 좀 걸리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 위의 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 원 위의 접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자, 이것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할 공식 중에 하나예요. 자, 공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즐겁게 공부를 해야겠죠? 여기 재밌지 않나요? 자, 여기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원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바로 공식으로 하면 아주 편하죠. 한번 써볼게요.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r제곱이 여기 5예요. 5. 그리고 x1, y1이 접점이죠. 접점의 좌표 1, 2예요. x1에다가 1을 넣고 y1 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1을 넣으면은 1x, 1은 생략하고요. 플러스 y1에다가 2를 넣어야겠죠. 2y는 5. 이렇게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9예요. 그래서 9. x1 자리에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y1 자리에다가 0 넣으면 없어지죠. 는 9가 돼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 나왔어요.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자, 이제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세 번째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세 번째는 원의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자, 이것도 써주세요. 예제 3 옆에다가 세 번째 경우는 원의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자, 어떤 상황이 나면
원이 있으면은 원 외부에 한 점이면은 뭐 이점이 있다고 할게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접선은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면은 여기하고 여기. 항상 두 가지가 나오겠죠. 접선은 항상 두 개예요, 두 개. 이 상황에서 원의 외부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꼭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또 교과서 프린트를 보면은 풀이 1, 풀이 2가 있어서 두 가지 풀이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령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니까 반지름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원의 중심은 0,0. 그 다음에 점 2,0. 2,0이면은 대략 이쯤 될 겁니다. 2,0. 이 점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어요. 접선이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겠습니다. 두 개를 다 구해야 돼요. 자, 풀이 1을 여기 한 줄만 나와 있는데요.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접점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있겠죠?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 두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 그러면은 접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죠.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r제곱인데 여기서 r제곱 쓰지 말고 여기가 r제곱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2라고 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어쨌든 요 접선은 당연히 2,0을 당연히 지나겠죠. 2,0을 지남으로 x자리에다가 2, y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x에다 2를 넣어요. 그러면은 2x1, 그다음에 y자리에다가 0을 넣습니다. 그럼 사라지겠죠? 는 2. 따라서 x1은 1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y에다가 0을 넣으니까 y1이 사라졌는데 만약에 뭐 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하면 뭐 3y1 뭐 보통 x1, y1이 들어있는 식이 나오겠죠. 자, 지금은 뭐 x1이 1, y1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일은 x1, y1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좌표를 구하면은 거의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x1은 구했고요. 두 번째는 요 x1, y1 이 접점은 당연히 이 원상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x1, y1을 이 원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x자리에다가 x1, y자리에다가 y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접점이 원을 지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x자리에다 x1을 넣어볼게요. x1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y자리에다가 y1을 넣는 거죠. y1 제곱은 2는 원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x1, y1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y1은 없으니까 x1이 1. 그래서 바로 넣으면은 y1이 나오는 뭐 쉬운 문제죠. 그러면은 x1 자리에다 1을 대입을 하면은 1의 제곱은 1이니까 1 플러스 y1 제곱은 2가 돼서 그래서 y1 제곱이 1이 됩니다. 1에서 1을 더하면 2가 되니까. 그러므로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네요. y1이 두 개예요. 그죠? y1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 자, 또 그때 x1은 1이란 뜻입니다. 항상 이게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x1은 1일 때 y1은 1, x1은 1일 때 y1은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쌍이 나왔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x1, y1만 구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지금 구했잖아요. x1, y1을 각각 1을 넣어보세요. 1, 1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y는 2라는 식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x1에 1, y1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x 마이너스 y는 2라는 직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 두 개를 얻게 됐죠.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원의 외부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풀이 요령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풀이 2가 있어요. 풀이 2는요. 자, 문제는 똑같아요. 자, 근데 풀이 2는 점 2,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m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우리는 물론 기울기는 당연히 모르죠. 지금 원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얘가 2, 루트 2. 아까는 접점을 모르니까 x1, y1이라고 두고 x1, y1을 직접 구한 거고 지금은 이제 접점을 잡지 않고요. 기울기를 일단 m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m이라 하자. 그래서 기울기를 이제 구하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럼 기울기가 m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본 겁니다.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 x-2 플러스 0. 기울기가 m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쭉 하면 mx-y-2m은 0 이렇게 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d와 r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d라는 것은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예요. 원의 중심은 0,0이죠. 자, d를 구해보겠습니다. d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0이겠죠. 그 다음에 c는 여기에요. 마이너스 2m 맞나요? 자, 그 다음에 r 반지름은 몇인가요? 반지름은 뭐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d하고 r하고 서로 같아야겠죠. 접하는 경우는 d하고 r이 같다고 했죠. 자, 그래서 m을 구하면 되죠. m을 구하면 끝나요.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2를 양변에 곱해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2m은 루트 서로 곱하니까 2하고 요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볼게요. 2m제곱 플러스 2가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또 양변 제곱을 하면 4m제곱은 자, 여기는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2m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2m제곱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2m제곱은 2가 되면서 2로 나누면 m제곱은 1.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끝났어요. m 자리에다가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y는 1을 넣으면은 x-2 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두 개 서로 같나요? 자,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 있네요. 똑같네요. 여기도 y는 x 마이너스 2 똑같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원에서의 접선의 방식 처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5번. 문제 5번 점 3,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숫자만 좀 다르게 나왔을 뿐 상황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두 가지 방법을 다 한 번씩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숙제입니다. 꼭 풀어오시고요. 자, 문제 6번. 자, 문제 6번은요. 상황이 되게 단순한데 글만 길어요.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모양의 구조물, 이게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을 지면의 수직으로 이게 지면, 땅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이렇게 세웠다고 해봐요. 구조물에 접하도록 지지대를 세웠대요. 구조물과 지지대가 지면과 만나는 점 P하고 Q라고 하면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지지대를 나타내는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지금 여기서 접하고 있고 원의 지름이 10인 상황이고요. 그럼 원의 중심은
0,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리고 접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x축 자체가 접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반지름은 5니까 25가 됩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자, 이거하고 마이너스 10,10이라는 외부의 한 점이 있어요. 원의 외부의 한 점. 자, 이 점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숙제로 꼭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은 쉬는 시간이 없이 쭉 공부를 해왔는데요. 많이 힘들죠? 좀만 더 참으면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토론하기. 여러분들과 정말로 토론을 하고 싶네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1,1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자, 지금 원의 외부의 한 점하고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아까 원의 외부의 한 점이 나왔을 때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울기를 m이라 두자라고 한 거예요. 자, 다시. 자, 원이 있고요. 자, 원이 있고 점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1,1 있다고 하고 자, 뭐 이렇게 뭐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 두자. 자, 그러면은 이 직선 접선은 1,1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 m이니까 m x 마이너스 1 기울기가 m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전개를 했고요. D와 R과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0,0입니다. 점과 직선까지 거리 D, 못 구할 이유 없죠, 이제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여기 0 필요 없고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게 바로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R 반지름은 1이 됩니다. D하고 R하고 같다. 근데 이거 문제를 직접 쭉 계산을 해보면은 m이 0이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는 뭐 m이 두 개 나왔었잖아요. 직선이 두 개니까. 웬만하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간혹 이렇게 기울기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상하죠? 답은 두 개인데. 즉,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일단 m에다 0을 넣으면은 m에다 0을 넣으니까 m에다 0을 넣어요. 뭐 통째로 없어지죠? m에다 0을 넣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y는 1. y는 1이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두 개인데 항상 두 개예요. 그죠? 두 개인데 구한 접선이 하나뿐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싶은데 못 듣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두 개가 안 나오고 하나만 나올까? 알아차린 친구가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잘 못 맞출 것 같아. 자, 얘기를 해볼게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원이 좀 찌그러졌어요. 잘 못 그렸죠? 자, 그리고 1,1이면요. 여기에요, 여기.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은요. 자, 눈으로 딱 봐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여기가 수직. 뭐 이렇게 수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거, y축과 만나는 게 뭐 수직이건 아니건 뭐 여기서는 둘 다 동시에 또 수직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식은 y는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직선은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되죠? 얘가 1이니까 x는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이면은 식 없이도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식 두 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두 개인데 근데 아까 y는 1, 하나는 나왔습니다. 요게 안 나왔어요.
자, 그 이유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울기를 m이라 두자라고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x는 1,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x축이랑 수직으로 되는 x는 몇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이런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x는 1, x는 1, x는 2, x는 3 이건 기울기가 없어요. 참고로 y는 1, 이건 기울기가 0입니다. x축이랑 수직으로 되는 이 직선만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접선 중에 일부라면은 요거는 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만 나오게 되겠죠. 자,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런 식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수직이다. 그러면은 기울기를 m이라 두자 하면은 요거는 또 못 구해내겠죠. 이렇게 생긴 거 하나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알겠나요? 자, 오늘은 또 쉼 없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수학 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우리 두 가지를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D하고 R로 또 판별한 적도 있고 또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하고 접점이 주어진 경우하고 원의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있었죠. 오늘 많은 걸 공부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복습만이 살 길이다. 자, 복습을 하고 완전히 자기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